우리가 손가락 한번 움직여볼까 하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몸속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어떻게 실제 움직임이 되는지 우리 몸속 지휘본부의 비밀을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손가락 움직여야지. 이 단순한 생각이 실제 물리적인 행동이 되기까지 우리 신경계 안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자, 그 여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에서 시작해서 뇌의 기획부서, 중개소, 그리고 협응센터까지 쭉 거친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근육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가볼까요?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 그건 바로 이 활동 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전기적인 불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경계가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 전이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뇌에서부터 근육까지 야, 움직여! 하고 보내는 전기 신호, 즉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 지시를 담아서 보내는 특급 우편물,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정말 재밌어요. 마치 릴레이 경주 같거든요. 첫 번째 주장인 뉴런 A가 신호를 가지고 막 달려가서 시냅스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틈을 사이에 두고 다음 주장인 뉴런 B에게 메시지를 탁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끊임없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이 에너지의 흐름, 이게 바로 활동 전이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신호가 무조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뉴런은요, 이 패턴을 넘겨줄까 말까, 이걸 스스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커트라인 같은 거예요. 여러 곳에서 들어온 신호들의 힘을 다 합쳤을 때 이 커트라인을 빵 하고 넘을 만큼 강력해야만 비로소 뉴런이 발화하면서 다음 주자에게 신호를 넘겨줍니다. 어설프게 약한 신호들은 그냥 거기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뉴런이 받는 신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 어서 발화해! 하고 등을 떠미는 흥분성 신호고요. 다른 하나는 안 돼! 멈춰! 하고 발목을 잡는 억제성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가 이 가와 멈춰 사이에서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드는 비밀이고요. 그럼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런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동시에 가라고 외치는지. 이걸 공간적 합산이라고 하고요. 둘째, 한 녀석이 얼마나 다다다다 하고 빠르게 신호를 보내는지. 이게 시간적 합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 신호의 총합과 멈춰 신호의 총합을 비교해서 더 힘이 센 쪽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민주적이죠? 자, 이렇게 개별 뉴런들의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을 봤으니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 몸의 총사령부, 바로 뇌로 가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경영자, CEO 역할을 하는 대뇌입니다. 우리가 저거 해야지 하고 의도하는 모든 움직임,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대뇌의 역할은요, 그냥 움직여 하고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일,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미리 계획하고 조직해서 시작시키는 말 그대로 총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전략기획실이라고 보면 딱 맞겠네요. 이 전략기획실, 즉 대뇌 안에는요,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꽉 찬 부서들이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 명령을 내리는 운동피질 부서, 몸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분석하는 최성감각 피질 부서,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적인 의사결정 부서들까지. 이 모든 부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CEO가 결제를 딱 내리면 이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전달돼야겠죠? 이때 두 종류의 메신저가 등장합니다. 먼저 상위 운동 뉴런이라는 임원이 CEO의 지시를 가지고 본사, 즉 뇌에서 지방지사격인 척수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사에 있던 하위 운동 뉴런이라는 현장 실무자가 그 지시를 받아서 최종 목적지인 근육으로 달려가서 자, 일합시다 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럼 뇌에서 내려온 명령이 그냥 쭉 내려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정보 중개소를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간뇌입니다. 우리 뇌의 모든 정보가 모였다 흩어지는 뭐랄까 중앙교통관제센터 같은 곳이에요. 간뇌는요, 그냥 정보를 통과만 시키는 톨게이트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저쪽으로 보내고 저건 별거 아니니 걸러내고 이렇게 필터링하고 처리해서 딱 필요한 부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시상이라는 부분이 이 교통정리의 핵심인데 운동 명령이 엉뚱한 대로 새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졌고 길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디테일을 다듬어야죠. 우리의 움직임을 그냥 움직이는 것에서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로 만들어주는 장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손해와 뇌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법 한번 배우고 까먹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타도 몸이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 몸이 기억하는 운동기억, 이 놀라운 능력의 저장소가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아주 깐깐한 품질 관리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뇌가 이렇게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면 손해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계획이랑 실제 움직임이 약간 다른데? 타이밍이 좀 안 맞네? 하면서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임이 부드럽고 정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완벽하게 성공한 움직임은 성공 패턴으로 딱 저장해두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운동기억입니다. 그리고 뇌관은 이 모든 정보가 오가는 길, 즉 뇌와 척수를 잇는 정보의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아주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자, 길고 긴 여정의 거의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근육의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 바로 척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그냥 명령을 전달만 하는 우체국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척수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뇌에서 내려온 복잡한 명령을 받아서 현장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 둘째,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뇌까지 보고하고 지시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척수가 독단적으로 손 떼! 하고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사죠. 심지어 걷기처럼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자동 프로그램, 즉 패턴 발생기도 이 척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볼까요? 대뇌의 원대한 계획에서 시작해서 간뇌의 길 안내를 받고 손뇌의 정교한 튜닝을 거친 그 모든 신호들이 심지어 척수의 반사적인 판단까지 더해져서 마침내 하위 운동 뉴런이라는 단 하나의 최종 경로로 모두 모이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집결하는 마지막 지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근육을 향한 최후의 명령, 수축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되돌아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전기불꽃 하나에서 시작된 신호가 뇌와 척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수많은 부서를 거치면서 조율되고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움직임으로 태어나는 이 과정. 이건 정말 우리 몸속 신경계가 매 순간 지휘하는 한편의 거대한 교향곡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 순간 이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을 때 우리의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